의정부 일가족 사망 사건 어제부터 지금 이 시각까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있는 사건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살고 있던 일가족이 4명 중에 부부와 고등학생 딸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이 상황을 발견하고 신고를 한 건 중학생 아들인데요. 늦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 세 가족이 한데 모여서 숨져 있었다는 겁니다. 어제 경찰이 부검 결과를 발표했는데 아버지 목에 주저흔이 있다. 그러니까 주저하면서 생긴 흔적이 있다. 그러니까 생활고를 비관한 아버지의 행위였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스터리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의문점을 좀 짚어보죠.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교수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그러니까 외부인의 타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가 어제 부검 결과가 나오면서 아버지 소행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거죠? 네, 외부에서 침입 흔적은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추정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감식을 했는데 그 결과 아버지의 목에서 어떤 흔적을 발견을 해서 아마 그것이 결국에는 이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던 와중에 생긴 흔적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흉기에 의해서 세 가족이 다 그렇게 된 건데 이 같은 흉기에 찔림을 같이 당했더라도 주저를 한 흔적, 방어흔 이런 걸 다 부검으로 식별해낼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마지막 순간에 어떤 순서로 지금 이제 인명피해가 났는지를 이제 추정을 하게 된 건데요. 침대 위에 있던 이제 어머니와 딸, 18살짜리 딸 같은 경우에 어머니는 전혀 반항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장소도 중요한데 지금 딸방이에요. 네, 딸방에서 그렇습니다. 세 가족이 다 발견된 거예요. 그럼 추정하건대 딸이 자고 있는 그 방에 부부가 들어온 걸로 지금 추정하시는 거죠, 교수님? 딸이 자고 있었던 것 같진 않습니다. 그 아들의 진술이 셋이서 저녁 시간대에 이제 아마 뭔가를 의논하면서 껴안고 울었던 소리를 자기가 들었다 이렇게 얘기한 대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딸 방에서 3명이 꽤 오랜 시간 동안 지체를 했던 것 같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새벽 4시까지는 생존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숙제를 하고 있던 아들 방에 아버지가 새벽 4시경에 들어와서 내일 학교 가라. 월요일이니까 준비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돌아갔던 것으로 추정되거든요. 공부하느라 힘들지라는 말도 하고 갔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는 생존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후에.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이 3명이 어떤 일이 벌어진 건데 그 부분을 아들은 모르고요. 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아마 추정컨대 침대 위에서 고스란히 누워가지고 이제 아버지에 의해서 이제 상해가 일어난 건데 보통 보면 서가지고 몸싸움을 하거나 움직이거나 하면은 이 혈흔이 자방으로 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방에 비산흔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를. 근데 비산흔이 없었다는 거예요. 튀긴 혈흔이 묻어 있는 게 전혀 뭔가 튄 자국이 전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워있는 상태로 공격을 당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거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엄마 같은 경우에 이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전혀 반항을 하지 않은 걸 보면 아마 수면 중이었던지 잠깐 잠이 들었던지 이런 와중에 공격을 하다 보니까 전혀 이제 방어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목에 한 번의 자상이 있고 그리고 이제 딸 같은 경우에는 아마 비몽사몽간에 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목에만 흔적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이제 배에도 흔적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서 한 번만에 이제 상황이 전개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딸에게는 방어흔이 있다는 게 그 말인 거군요. 네. 방어를 한 흔적이 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딸까지 이제 그렇게 그 지경에 만들고 그리고는 본인이 제일 나중에 이제 목을 스스로 이제 공격을 했는데 문제는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주저흔히 남았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의문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검 결과 그런 추정이 전문가들 사이에 나오곤 있지만 이게 쉽게 납득이 안 되는 것이 뭐 일가족 동반 자살 최근에 생활복 비관한 자살들이 많았습니다만 흉기를 이용한 경우는 저는 기억이 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자식을 철을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이게 그 스스로를 또 흉기로 상해를 했다. 이게 잘 납득이 안 돼서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그렇게 가족들이 모두 가족을 살해 후에 이제 본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에는 고통이 적은 방식을 선택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일반적으로는 탄을 쓴다거나 어떤 수면제를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고통이 없는 상태로 이제 숨을 거두게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고통이 심했을 거잖아요. 엄청났겠죠. 네, 그런 얘기를 썼던 데는 이 사람의 직업하고도 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게 이 사람이 이제 목공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아, 목공일을?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그 사람에게 가장 간편한 그 도구로 염두에 두었던 게 예기의 형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어가지고 그 마지막 순간에 사실 다 고민을 하거든요.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할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자기에게 가장 익숙한 방법을 선택을 했던 건 아닌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흉기라고만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게 그 집에 있던 그런 주방용 도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주방용 도구는 맞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어떤 도구를 쓰는 것이 편리했을 수 있다. 다른 그렇습니다. 방법보다. 네. 참 너무 안타깝고 너무 끔찍한 일인데 근데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족이 함께 자살하는 경우 특히 생활고를 비관한 경우에는 유서나 메모라도 발견되곤 하는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까지 핸드폰들이 포렌식 감식을 해가지고 거기서 디지털 포렌식에서 나온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정확하게 왜 18살짜리 아이까지 데리고 지금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왜 아들을 남겨두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증거가 충분히 확보가 안 된 상태죠. 그렇죠.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이 필요하죠. 저도 가장 많은 분들이 참 희한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또 그 부분이에요. 네. 아니 딸도 이게 원한 죽음이겠습니까? 본인에게 의사 물어보고 이렇게 한 거 아니라는 건 전 일단 그것도 너무나 속이 상하고. 네. 근데 아들은 지금 또 아들만 남겨두고 갔으면 지금 아들이 받은 심리적인 충격이 어마어마하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참 걱정스러운데. 네. 아들만 이렇게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면 아들 어떻게 합니까? 왜 아들만 남겨놓았을까요? 글쎄 추정을 굳이 해보자면 이 이제 돌아가신 부부에게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사시는 건 아니고요. 같이 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 집이 아마 부모님이 살던 집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에게 아들을 남겨두는 식으로 아마 생각을 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왜 아들만요? 그러면 딸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인데요. 대를 이을 아들을 부모님께 맡겨놓고 본인들만 이제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동반자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용어 자체가 굉장히 잔혹한 용어입니다. 어떻게 보면 타인의 딸도 다른 사람이죠. 타인인데 맞습니다. 그 사람의 생명권을 이제 아버지가 좌지우지 해도 된다는 방식의 사고방식이 이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최근에는 이런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게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4, 5년 사이에 이 가족 동반 자살로 추정되는 사건들이 많이 늘었고 그중에 생존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살인죄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족 살인의 케이스가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2017년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살인죄의 33%가 가족 살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지금 지난 4, 5년 사이에 늘었다.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틀림없이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 살인이 살인 전체 살인의 33%나 차지한다는 것도 참 충격적이고 그다음에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본인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가족 살인은 아니겠지만 저는 이거는 그렇습니다. 사실상 살인이 아닌가 싶은 것이 이건 살인이죠. 살인이. 그런데 살인에는 이게 세 지지가 않습니다. 포함이 안 돼요. 이런 사건들은. 않죠. 근데 최근에 동반 자살 이러면은
애들이 불쌍해서 애들도 데려갑니다. 뭐 이런 경우들 많았잖아요. 잘못된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이건 살인죄가 적용될 만큼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은 뭐 아직 뭐 남은 미스테리가 좀 있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부검 결과나 봤을 땐 전문가들 또 경찰이 아버지의 소행으로 보고 있는데 생활고 안타깝습니다. 이 가족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왜 자식들 남은 자식 너무 안 됐습니다 하면서 자식의 목숨까지 스스로 걷어가는 것인가. 이것은 분명히 지적할 지점인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회 안전망. 그럼 이들을 놓고 갔을 때 우리 사회 안전망이 충분히 이들을 보듬어주지 못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동 복지와 연관된 것들은 전 국민이 괜찮다, 안심해도 된다라는 의식을 가질 만큼 수준을 현저히 끌어올려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4시까지 공부했다는 거잖아요. 새벽 4시까지 중학생이. 그렇죠. 숙제를 했다고 합니다. 예. 예. 전문가들은 아들이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이랬기 때문에 또 대를 이어라, 너는 남아서 뭐 이런 의미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분석들도 나오더군요. 동의하세요? 선택할 권한이 부모에게 없습니다. 생명권을. 물론이죠. 예, 참. 지금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의정부 가족 사망 사건 전문가의 의견으로 분석해보고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봐야 되는지 좀 고민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대학교 이수정 교수였습니다.